지금 지학사 문학교과서 3단원에 있는 지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회록이 뭘까? 참회록은 참회, 뭔가 지난 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걸 다른 말로는 성찰하고 반추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 자,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루하루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기를 쓰는 이유가 뭘까?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윤동주 시인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다라는 거죠. 윤동주의 시문학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해요. 부끄러움의 미학. 자, 윤동주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낼 때 부끄럽다, 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이라는 현실에서 자기는 편안하게 유학하고 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맞서 싸우지 못하고 소극적인 저항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성찰을 했던 거예요.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라서. 알겠어? 그래서 이 윤동주의 시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부끄러움이라는 또 성찰이라는 이런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윤동주의 참회록을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시,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 상징적, 자기고백적, 의지적, 반성적 이렇게 됩니다. 제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참회를 다룬다. 주제는 역사적 자기 성찰을 통한 참회와 희생의 의지를 다루고 있다. 1인칭 독백 형식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선과 거울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드러낸다. 우리가 수빈 뭐 화장하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하면은 거울을 보면서 하잖아, 그렇지? 어디 화장이 번지진 않았나? 입술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가? 눈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거울이란 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도구예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도구. 그래서 보통 이런 거울을 뭘로 보냐면 성찰의 매개체로 봐요. 성찰의 매개체 하겠죠? 자, 그래서 윤동주의 참회록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동주의 참회록 본문 볼 건데 한 연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파란 녹이 킨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오직 이다지도 엿될까. 자, 일단 거울이 나왔습니다. 이 거울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성찰의 매개체가 된다. 그런데 어떤 거울이냐면 녹이 낀 구리 거울이야. 그럼 아주 오래됐다는 거지. 유물 같은 거야.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냐면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역사적 쇠망을 나타내는 거야. 역사적 쇠망. 그래서 우리가 맥수지탄의 정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맥수지탄이 뭐냐면 보리밥만 무성하더라. 잘 나가던 대물통에 가보니까 그 잘 나가던 정권이 왕권이 어디에 갔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멸망한 나라에 대한 한탄을 다루는 맥수지탄의 정성. 내 얼굴이 남아있다. 내 얼굴. 그러니까 나니까 자아가 되는 거야. 시적 자아가 되는데 근데 이 얼굴이 자아가 어떤 자아냐? 그냥 자아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자아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아. 자, 나라는 존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지. 단군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온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역사적 자아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어느 왕조의 유물일까? 이 거울은. 근데 이다지도 욕될까? 자, 욕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 만족에 가까운 것 같아? 아니면 부끄러움에 가까운 것 같아? 부끄러움에 가까운 거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나는 나의 삶의 길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자, 나는 나의 참회의 글. 참회의 글이 바로 참회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한 줄에 줄이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반성문 쓸 때는 보면은 뭐 몇 장 써라, 반성문을 몇 장 써라, 10장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때도 있는데 몇 자 이상 써라 이런 거. 근데 너가 생각했을 때 반성문은 길이가 중요한 것 같아? 아니면 진심이 중요한 것 같아? 진심이 중요한 거지, 반성문은. 그치? 그리고 반성문은 그러니까 군더더기 같은 표현이 없어야 돼. 잘못에 관한 딱 한마디의 어떤 인정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핑계라든지 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담백하고 진솔하게 짧게 쓰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아왔던가? 라고 묻고 있죠. 근데 이 질문은 기쁨을 바라고 살아왔다는 거야?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알면서 묻는 무슨 법? 서리법 들어가 있죠. 서리법을 통해서 번뇌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강조가 되는 거지. 갈등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알겠죠? 내일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여드름 부끄러운 왜 그랬던가. 참회록을 써야 한다. 언제? 내일이나 모레. 미래네.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볼게. 그리고 참회록도 두 가지로 나눠볼게. 자, 이건 두 번째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2. 그리고 참회의 글. 이거는 참회록 1이 되는 거야. 일단은 참회록 1은 뭐냐? 자, 참회록 1. 자, 요겁니다. 자, 요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참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돼. 미래라고 그랬죠? 이때는 참회록 2. 이거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삶을 참회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거지. 참회라는 건 반성이잖아. 성찰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몇 번 하면 되는 거야? 반성과 성찰은 살면서 몇 번 하면 되죠? 죽기 전에 한 번 하면 되나? 그렇지,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참회록은 계속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지만 과거의 나 기쁨 없이 식민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지. 그 삶을 반성했어. 자, 현재의 나 역사적 현실에 맞서 싸우지 못한 걸 반성했어. 근데 반성한 걸 또 반성하는 거야. 자기 희생하면서. 그럼 미래에는 나는 뭔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승화시키겠지.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자, 마지막.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밤은 뭐죠? 부정적이죠. 일제강점의 현실이야. 그런데 거울, 성찰의 도구라고 했잖아. 근데 손바닥으로 또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럼 이건 뭐예요? 처절한 자기 성찰, 치열한 반성 이런 걸 드러내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면 나는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간대. 죽는 거야. 그 슬픈 사람의 뒷모양 마치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인 거야.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반성하면 소극적이던 나의 모습도 바뀌고 나를 희생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드러날 거라는 거지. 알겠죠? 치열한 반성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성찰의 시간인데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보는 일기를 저녁에 많이 쓰잖아. 그렇듯이 보통 밤에 성찰을 많이 합니다. 성찰에 적합한 시간. 자, 이렇게 시 윤동주의 참회록을 정리해봤고요.